네, 한반도 남부 영역에 영향을 주는 고조선 문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국립진주박물관 이양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한반도 남부에 살던 사람들이 고조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발전된 금속기 제작 기술을 가진 선진지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서에 나오는 것처럼 전국 연과 대적할 만한 정치 세력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부산 사람이어서 서울 하면은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그런 곳이었겠죠. 고조선도 왕검성도 한반도 남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고조선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한반도 남부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 남부가 이제 성장하는 고조선과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 남부가 성장하는 요인은 청동기 시대에 이제 농경이 시작되면서 점차적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이제 먹고 사는 게 좀 더 나아지고, 농경과 배를 만든다든지 항해든지 그런 것들 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먹을 게 많아지니까 인구가 증가하게 됐을 것이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환이나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시장도 발달했을 것이고, 시장이 발달하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장인들이 무언가를 청동기를 만든다든지 분업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회 계층화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장거리 교육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장거리 교육을 하게 되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청동기라는 것 자체가 구리와 주석이 합금이기 때문에 우리 주석은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주석을 먼 거리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해상으로도 되고 육로로도 가고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만의 성장 요인 중에서 교류라는 측면에 좀 더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 중원과의 교류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전국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대 들어오면서 난강구 설치 이후에 한대물이 되게 많이 들어오죠. 특히나 경주라든지 경산, 영천 그런 데서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고, 그러니까 외와의 교류도 상당히 빈번합니다. 야요이 시대, 야요이 농경을 우리가 전달해주고, 또 일본에서 많은 것들이 또 들어옵니다. 사만 내부, 마하변환 진환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만 내부의 교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조선과의 교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고조선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사만과 고조선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연구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조선이 뭔지 몰라요. 고조선의 문화가 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고조선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막연히 있었을 것이다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조선이라는 사만 사람들에 있어서 고조선은 선진지였을 것이고, 우리가 그때 당시 선진지라면 지금은 휴대폰 잘 만든 데가 선진지잖아요. 그때 당시의 선진지라고 하면 금속기, 청동기나 철기를 제작하는 기술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사만은 어떤 곳이고 고조선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는 이제 사실은 많은 연구가 돼 있어서 제가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고조선과 특별히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만은 고조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기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유사성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우리가 고조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만의 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가지는 범위가 고조선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역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고조선이라는 문화를 잘 모르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민족이라는 개념으로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으로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마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고조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문화가 유사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만의 문화와 유사한 곳이 고조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역으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시기 구분, 청동기, 철기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하는데 사실 고조선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초기 철기 시대, 원삼국 초기 철기 시대에서까지가 그 고조선하고 같은 시기거든요. 근데 오늘은 고조선 시기 중에서도 좀 빠른 시기,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한반도 남부에서 이 청동기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요로시 동굴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 고조선과 사환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헌사에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문헌사, 그 삼국사기의 처음 기록에 보면은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에 나뉘어 살면서 6개의 말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이 지난해 육부가 되었다. 라고 해서 신라본기 첫 번째 구절이잖아요. 이것처럼 노태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조선이 신라의 역사적 계승 인식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준안이라든지 역계군이라든지 많은 유민들이 있었고, 그 유민들이 한반도 남부 사만사회에 일정 부분의 역할을 했다. 그런 것들이 문헌사에서 주로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고고학에서는 김정학 선생이 1990년에 그 12대 영자 문화, 서울타임즈라는 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2대 영자 문화라는 것인데, 그때는 이제 12대 영자 문화라는 건 없었고 12대 영자 유형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단유 세문경, 단유 뇌문경이라는 동경입니다. 동경이었고, 그것이 이제 이청규 선생이라든지 조신선 선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와 약간 다르게 보는 사람은 오강원 선생인데, 오강원 선생도 기본적으로는 그 12대 영자 문화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남동부 문화와 정가화자 문화의 두 개의 센터가 있어서 고조선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조선이라고 한다면 이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특히나 이 고조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제가 구글에서 고조선을 한번 쳐봤어요. 고조선을 쳐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위키백과에 우리 고조선이라는 것은 한국 역사의 고대 국가이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좀 이렇게 재밌는 거는 옆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단군 조선의 범위가 산해간을, 서도는 산해간을 이렇게 이루고 북으로는 농안이라는 거, 그다음에 연해주 일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범위가 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족의 공포 범위는 저기 산동반도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뭐랄까요, 민족주의 사학, 그런 제야사학 이런 쪽에서 말하는 고조선의 범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동이족의 분포 지역이라는 것은, 동이족에 대한 거는 제가 고고학자고 이 문헌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동이족을 원래 말하는 동이족은 우리의 동이족이 아니고 저 산동반도에 살던 동이족이고, 이게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범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가 고조선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선 12대 영자 문화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대 영자는 잘 아시다시피 12대 영자는 저 조양에 있습니다. 조양이고 요서 지역이죠. 요서에 있는데 이 요롱식 동검하고 단유 내문경이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단유 내문경은 이 단유경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제가 관찰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잘 안 보여줘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 보시면 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고리가 유라고 하는데, 이 고리 부분에 사용을 주조할 때 이렇게 보면은 거푸집하고 거푸집이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약간의 틈이 있잖아요. 그 틈 부분에 이 청동물이 좀 더 들어가가지고, 일본어로는 발이라고 그러고 한국어로는 지느러미, 찌꺼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조를 하고 사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오랜 기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옆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날이 이렇게 날카롭게 서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조한 다음에 사용하지 않고 바로 부장을 했습니다. 다른 한계는, 이거는 전 중국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것인데, 일본 교토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입니다. 이 유물을 관찰을 했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보시면은 유를 이제 유에다가 아마 끈을 넣어서 이렇게 썼겠죠. 끈을 넣어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가 우리가 마연과 마모라는 게 있잖아요. 신발 밑창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옆에가 다른 부분이 있죠. 이거 내가 어떻게 걷느냐를 알 수 있잖아요. 저는 팔자걸음을 걸어가지고 이 뒤꿈치가 팍팍 이렇게 갈리는데 그거를 마모라고 그러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갈려지는 것. 이것도 보시면 마모가 됐습니다. 마모가 되었는데 어떻게 마모가 되었는가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실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긁히면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것인데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벌어졌죠. 이게 류가 두 개가 있는데 바깥쪽 두 개와 안쪽 두 개의 사정입니다. 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평양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것인데 일본 고려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우메나가 선생이 아마 연결을 해가지고 쓴 건데 이것도 관찰을 해보니까 이것도 바깥쪽 두 개, 안쪽 두 개인데 여기 보시면 맨들맨들하죠? 어떻게 해서 맨들맨들한 걸까요? 자꾸 마모돼가지고 그렇겠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맨들맨들 안 하죠. 맨들맨들 안 하고 주조됐을 때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흔히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두 개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A군은 이렇게 생긴 그 양쪽이 있으면은 양쪽에 별도의 끈을 맨 거예요. 두 개가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 안쪽 바깥쪽이 다 마모가 되죠. 근데 B군은 이게 두 개가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은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데 이게 들려 올라가는데 이건 안쪽은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돼요. 이 차이. 이 차이가 난다는 건 무슨 차이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단위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이 두 동경의 사용법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끈을 한 개씩 묶는 방법과 끈을 한꺼번에 묶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가 뭐냐면 이거 한 개 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본 거는 한국 거는 다 아까 봤던 A식과 B식 중에서 B식 끈 한 개로 이렇게 묶는 형식입니다. 근데 일본은 어떠냐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홍동공을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죠? 바깥쪽 이게 안쪽 두 개고 바깥쪽인데 바깥쪽은 이렇게 마모가 되고 안쪽은 마모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선이 묶이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저는 이 선이 이렇게 또 여기까지 가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마모가 되는데 힘이 없어요 또. 그래서 이게 그냥 안쪽에서 그냥 묶었나 그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썼는지는 추론을 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아마 옷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꼬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사실은 또 이거하고도 또 연관이 됩니다. 콤파스 있죠? 콤파스. 동경을 제작할 때 콤파스를 언제 사용하는지. 이 보시면은 되게 기하학적이죠. 뭐 좌우 대칭도 잘 맞는 것 같고 뭔가 수치가 맞는 듯한 그런 겁니다. 특히나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가요?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양이 들어가 있지만 그 밑에 문양들이 지워진 흔적이 보입니까? 여기 콤파스가 원래 이렇게 지나갔는데 거기를 지웠어요. 지워서 그린 겁니다. 이거 아마 토범일 거예요. 흙으로 된 거푸집일 거예요. 돌로 된 거푸집이면 그린 다음에 다시 지울 수가 없겠죠. 방법이 콤파스로 이렇게 끈 다음에 거기 부분을 지우고 문양을 새기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맨 처음 출연할 때부터 콤파스를 쓸 줄 알아요.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 근데 한국에서 나오는 거는 콤파스를 쓰는 게 언제냐면 2단계입니다. 2단계인데 2단계 두 개의 동경이 있습니다. 1번은 괴정동 출토품이고 2번은 아산 남성리 출토품이에요. 괴정동 출토품하고 남성리 출토품에 보시면은 원이 그려져 있죠. 원이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이 원의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원을 그리는, 여러분들한테 원을 그리라고 하면은 아마 두 가지 방법을 쓸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콤파스를 가지고 그리는 방법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방법, 우리 아버지 보고 만두 만들자 그러면은 만두 원 동그란 거 만들자. 그거 어떻게 만드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주전자 뚜껑 있죠. 그거 찍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보시면은 1번은 사실은
원이 여러 개 있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는데 이 네 개의 원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아요. 화살표를 보시면은 간격이 다르죠. 이쪽은 간격이 넓고 이쪽은 간격이 좁죠. 왜 그렇겠습니까? 콤파스로 그리면 원의 중심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2번처럼. 근데 1번은 콤파스를 쓴 게 아닙니다. 원판을 대고 그리다 보니까 원판 작은 거 대고 그리고 큰 거 그리면서 원의 중심을 못 맞추고 그래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는, 1번 단계까지는 콤파스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가. 뭐 알았어도 안 썼던 거죠. 그러니까 2번 단계가 돼야지 단위 내문경 단계는 그런 걸 쓰지 않고 단위 조문경 단계에서도 늦은 시기가 돼야지 이 콤파스를 쓰는 겁니다. 결국에 A군하고 B군, 그러니까 A군 잘 만들고 기하학적이고 요소에서 중심으로 나오는 거, 그거는 사실은 그 아주 잘 만든 기술인데 요거는 아마 중국 애들이 만든 것 같고, 중국 애들 중에서도 뭐 북방 애들이 만들었던 것 같고, 그거를 모방한 것이 이 한반도 남부와 요동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A군하고 B군하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한반도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B군이거든요. 콤파스 안 쓰는 그런 것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단유경이 고조선을 뜻한다라고 한다면 단유경 중에서도 한반도 남부하고 관련이 있는 건 요서의 것이 아니고 요동의 것이라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고조선의 문화다 그러면은 단유경인 거는 같은데 단유경 중에서도 요서보다는 요동에 그게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추도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되게 멋지게 잘 만든 건 A군인데 이건 내몽고에서부터 그 요서에서 나오고, B군은 그 정략 어디죠? 저 심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반도 남부의 그 전 충남에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그래요. 이 조영 원대자에서 최근에 이제 지표에서 채집된 건데 이것도 문양이 기하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아까 봤던 전 중국 거라는 일본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이거는 소욱석구에서 출토된 거거든요. 소욱석구에서 출토된 것도 그 문양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포수영자, 건평에서 출토된 거고요. 거기까지가 이제 요서고, 이거는 평양에서 출토된 평양 신성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뭔가 좀 앞에 거에 비해서 약간 못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건 전 충남. 뭔가 이렇게 기하학적인 문양을 분명히 만들었지만 모방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 기술력이 이렇게 전파된 게 아니고 야 저거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한반도 남부와 그 고조선과 그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고조선 연구에서 주목할 점이 또 있습니다. 송기호 선생이나 이청규, 박준영 이런 분들이 고조선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 모두 하시는 말이 뭐냐면 청동기 시대 지역 집단을 아우르면서 지배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청동기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그 청동기를 잘 만들고 잘 분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집단 권력이다, 아주 큰 권력이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은 요령식동과 같은 청동기를 직접 생산했고 성장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그런 데서 제국이 형성되는 건 다 청동기 문화거든요. 잘 아시는 진시황도 철기 가지고 전국을 통일한 게 아니잖아요. 청동기 가지고 중국을 통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기를 제대로 생산하는 집단이 아마 고조선이었을 거고, 만약에 한반도 남부에서 직접 청동기를 생산하는 단계가 됐다면 그거는 국가의 맹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